이게 또 저희 영상 또 앞에 한 5분만 보시고 역시 만 좋아 이러시는 분은 앞만 보신 분들이고 이제 저희 영상을 항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또 좋다. 산에 있는 나무 중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어떻게 판별을 하냐 했을 때 조건이 정리하자면 이게 사실 진짜 꿀팁이잖아요. 근데 몇 점짜리 이상을 그래도 가지고 내려와야 타산이 맞는지. 예, 전부 이제 저 농원 좀 크게 한다는 사람들 치고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와 저희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충남 논산으로 임야 컨설팅을 왔습니다. 산을 가지신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 산에 있는 소나무가 가치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 내 산에 있는 소나무가 판매 가능할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 산을 이제 아버지 댁에서 가지고 계신 산이기 때문에 그냥 내 돈 안 들이고 그냥 목재로 다 팔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게 목재로 팔기 이전에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한 7,000평 정도 되는, 실제로 한 10,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산을 둘러보면서 이 나무들이 그냥 목재로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중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을지 오늘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게 저희가 지금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이게 겉에 있을 때는 이 컨설팅까지 하셨는데 좋은 나무 없으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나무가 있죠, 대표님? 안에 둘러보니까 아까 동선 여기 10,000평 가해적으로 뺑 둘렀는데 그냥 보기에도 한 50개는 쓸만한 게 있고 이제 나머지 중간 부분이 이제 더 둘러봐야지만 뭐 한 100여 주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여기는 지금 임야는 전에 이제 좀 접목이라도 좀 제거하고 그랬으면 나무가 좋았을 판인데 전혀 그런 부분 손을 안 대고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지. 이게 한 5년이나 10년 전에 한 번이라도 솎아졌으면 나무가 훨씬 햇빛도 많이 받고 좋은 나무들은 더 좋아졌을 텐데 지금 나무들끼리 서로 치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는 사실 좋은 나무가 없는 거죠. 보기에. 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 나무들이 이제 너무 일자로 위로 웃자라 가지고 또 이제 여기 니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한 45년 50년 전에 민둥산 없애는 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니기다 같은 경우는 조경수로 뭐 거래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펄프용으로 이제 잘라서 나가는 나무 용도라. 이따가 이제 저쪽 뒤에 파란 저쪽에 보면 나무들이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여기 이 나무는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사이드목 같은 거. 사이드목인데 얘들 이제 니기다 소나무. 얘들 리기다예요? 리기다는 조경적으로 별 가치가 없다. 이제 소나무 종류는 대가리를 자르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그냥 죽는데 니기다는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파리들이 새로 나와요. 맹아가. 맹아력이 있어. 일반 소나무들은 가지 자르면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이제 니기다는 이렇게. 이게 리기다랑 일반 육송이랑 비교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솔방울로 봐서는 니기다는 솔방울 끝이 가시 달렸어. 그러니까 저만큼 맹아가 좋고 생장력이 좋으니까 산림보건에 사용됐던 거죠. 그렇지. 네, 교배종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해송. 이 친구는 해송. 해송이고. 이거 해송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파리? 이제 숲이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도 명한 이제 색깔이 진하면서 이파리가 뻗어. 해송은. 그리고 이제 꽃대가 하얗고. 이거 일반인 분들은 거의 구분을 못 하겠네요. 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분도 하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도 저 니기다다, 해송이다, 얼치기다, 이제 뭐 육송이다 구분을 하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좀 깊이 있게는 모르지.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묘지 있는 벌안인데 대표님 왜 벌안 쪽 나무들이 그래도
조경적으로 좋은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람 쪽은 아무래도 소나무의 양수라 성고식생이고 일조량이 기본 동지는 8시간 이상 정도 비쳐야 무난히 크고 수세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람 같은 경우는 안쪽은 이제 막힌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묘지 자리를 뚫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지.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뺑 둘러 있는 나무들이 좋아진다. 그지? 가지 그리고 발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가지를 봐도 이 나무도 사이드목으로 이제 이쪽 일조량이 많은 쪽은 가지가 살아있고 푸른기가 있는데 뒤에 쪽은 없잖아. 네. 뒤에는 이제 일조량이 햇빛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거꾸로 그러면 이 벌안 쪽은 사이드목이 많겠네요. 큰다고 봐야지. 한쪽에서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 한쪽에서는 못 들어가니까 어. 이 햇빛이 많은 쪽으로만 가지가 발달해서. 그게 이제 균형이 안 조경에서 맞네.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동양 조경은 폴스로 3579 여기 이제 군식을 해.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센터목은 사방간지가 있는 A급, 그 다음에 좌우 사이드목은 가운데 이쪽 반대편은 가지가 없어도 사이드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전체 이 스카이라인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이뻐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방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는 뒤에 딱. 공간이 비었으니까. 아. 뒤에 공간이 잠시만요. 비었으니까 0.5g 한번 찍어볼게요. 뒤에 가지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뒤가 다 밀식돼 있다 하면 이쪽만 가지가 발달해야 되는데 뒤가 비어 있다 보니까 얘는 양쪽이 고르게 발달한 거네요. 그러지. 이런 나무들이 이제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인 거죠. 그지? 왜냐면 반듯하고 사방가지 있고 어느 장소에 놔도 나무가 이뻐 보이는 그런 사이즈니까. 이게 일반인이 봐도 예쁜 나무라. 예쁜 조건이고. 근데 뒤쪽은 너무 밀식돼 있으니까 짠수는 작은데 키는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16, 7m 선이거든. 나무가 크네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조경수로 가치가 별로 없지. 확실히 한 폭에 잡으니까 차이가 나네요. 이 두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갖다 심어도 태풍 불고 한번 중간에 툭 부러져 버려. 너무 얇고 길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바람 같은 게 불어도 도복 피해를 버텨줘야 되는데 그 목대가 그 힘을 버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부러지는. 이게 이제 뒤쪽은 나무가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위에 이제 지들이 살려고 위에 상수만 계속 크다 보니 키만 크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낙엽 떨어진 놈이 영양 상태가 또 받쳐주니까 쭉 위로 크는 거고. 이런 애들은 조경적 가치가 없다. 이런 애들은 결론 이제 우리가 뭐 한옥 짓는 데서 쓴다든가 그러면 이제 펄프용으로 나가지. 목재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조경적으로 아파트나 어디에 납품되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산에 있는 나무 중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어떻게 판별을 하냐 했을 때 조건이 정리하자면 수종이 있을 거고 리기도 안 된다. 해송도 안 된다. 해송 어쩌다 한 번씩 나가. 어쩌다 한 번씩 나가자. 육송이 최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제 가지의 배열. 가지의 배열이 사방으로 뻗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키. 사방으로 뻗되 키가 너무 크고 점수가 작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 최소 점수. 저희가 그래 투자할 만한 가치. 이게 사실 진짜 꿀팁이잖아요. 근데 몇 점짜리 이상을 그래도 가지고 내려와야 타산이 맞는지. 그냥 전국에 이제 농원 좀 크게 한다는 사람들 치고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임야에서 30점짜리 직계가 30cm 같은 경우는 작업비, 운반비, 식재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지고 와. 보통 40점대 이상부터. 보통 40점짜리부터 이제 그 이상대를 많이 가지고 내려오지. 왜 그러냐면 그럼 작업비, 운반비, 식재비 하고도 나중에 팔았을 때 빼고도 남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30점짜리는 그런 걸 작업을 해서 농원에 심었어. 근데 죽어. 안 죽었다고 쳐. 근데 남는 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남는 마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작업해서 허간해서 갖고 올 때 거의 30점짜리 때부터는 안 갖고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큰 나무를 내 땅에 옮겨서 살려서 하는 이 투자도 결국 이 나무가 죽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지. 좀 부가가치가 더 얹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은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가장 잘 거래가 되고 그런 나무들을 짝수를 보려면 첫 번째 육송 중에
목대가 일자로 곧고 음. 사방가지가 있으며 점수 대비 키가 작은 음. 거가 좋다. 근데 40점대 이상. 그럼 키는 40점 정도 된다 했을 때 몇 미터가 그래도 보통 마지노선. 이제 035 무난하게 설계질 필에서 40점짜리가 10m, 11m야. 10m, 10m, 40점에. 그러면 여기 아까 저희가 좋다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몇 점 정도 돼요? 얘는 지금 바닥 보면 45점 담아. 45점. 45점 담았는데 얘는 지금 그러면 수고가 수고가 얘는 지금 한 11m 선? 11에서 2m 선이라고. 11에 12m. 그러면 40점에 10에서 12m 선인데 딱 A급 얘- 사이즈지. 얘는 45점에 응. 12m 선이니까 A급. 응.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은 점수 대비 키가 작을수록 무조건 좋다. 그지? 무조건 아닌데 그래도 한눈에 들어오고 비율이 단가가 단가가 다르다. 선인데. 점수 대비 들어서, 키가 작은 거. 45점인데 수고가 15m다. 그러면 12m짜리보다 싸. 그럼 이 뒤에 있는 나무가 지금 12m잖아요. 응. 얘가 만약에 15m였다 응. 라고 하면 더 사실 조경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장송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얘가 응. 10m야 9m 응. 이러면 단가가 이제 거의 어, 더블 치는 거죠. 그렇지. 더블까지는 안 돼도 3분의 2 정도가 더 3분의 비싸지는 2 거지. 정도. 응. 근데 만약에 얘가 6m다 응. 근데 사방까지 있다, 그럼 진짜 더블에 뭐 그 이상. 얘는 이제 대목이 아니라 특수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얘는 이제 그거 대목이 아니라 조형목으로 들어가는 그게 거지. 조형목.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공사목이란 말이야. 네. 아파트나 가로수나 어디나 무난하게 설계가 잡히는 나무 사이즈를 얘기한 거고, 네. 예를 들어 45점인데 6m급이다. 그러면 조형목으로 들어가. 조형목이면 나무가 일단 기본 가치가 좀 비싸면서 어디에다나 설계에 넣어먹을 수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아파트 납품에 들어가는 소나무가 일반 소나무하고 장송 그리고 조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잖아요. 그렇지. 물론 이제 문주목이나 특수목들은 아예 조달청 단가가 없어서 걔들은- 걔네들은 더 이제 개별 상위로 가격이 들어가지만 조달청 단가 LH에 고시되어 있는 건 소나무는 세 종류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45점에 12m급이면 일반 소나무, 그 일반 아무 뭐- 괄호 안 쳐져 있는 거. 무난히 거래가 잘 되는 소나무. 거기에서 만약에 키가 작아지면 조형목, 그래서 키가 커지면 장송이 된다. 그럼 다음 농원 저쪽 길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제가 왔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그 경상도나 그런 데 가서 노송 비싼 거 살 때도 거의 좋은 나무들이 벌안 쪽에 있어. 예. 하나 더 관리하거든. 와서 벌초하고 뒤에. 그나마 관리가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나무들은 묘주의 벌안 그쪽에 나무들이 있어. 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관리하다 본 게 좋은 나무 놔두고 뒤에 나무들 하다못해 보기 싫으니까 잡목이라도 제거를 해주고 뭔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벌안 쪽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 거야. 벌안이라는 게 몇 자리 주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좀 확장시키면 몇 자리 관리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가진 산 전체를 진짜 한 번씩 잡목 제거해주고 이제 밀도만 맞춰주면 진짜 벌한 나무들처럼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장기간 뭔가 플랜을 짜고 시간표에 따라서 딱딱 관리하면 그게 내 자산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산림 경영에서 말하는 이 나무를 관리하는 법과 우리 조경업자들이 조경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만들기 위한 관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참나무 쟤는 그냥 봐도 18m, 20m 한다겠네. 이쪽 아래쪽이 비가 오고 뭐하면 낙엽 썩은 불도 같은 것들 아래쪽으로 물로 쉽게 내려오니까 아래쪽 애들이 토질이 좋으면 나무들 키가 다 커. 거기다가 애들은 또 서로 밀식돼 있으니까 나무들이 살려고 계속 위로만 크니까 원래 그 강원도 쪽에 장송이 많거든. 네. 근데 강원도 못지않게 여기 지금 논산, 여기 경계가 바로 이제 이쪽이 공주고 이쪽이 논산 쪽인데 여기 애들도 벌써 쟤들 20m급이잖아요. 해송 쟤도. 왜? 살아야 되니까 자꾸 위로만 가는 거야. 만약에 얘네를 좀 감벌을 해줬으면 옆으로도 컸을 텐데. 그래도 쟤는 저쪽 있는 나무는 해송 얼치기네. 육송도 아니고 해송도 아닌 게
숲이도 약간 붉으면서. 얼치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애매한 거예요? 수종이 섞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변이가 온 거지, 변이가. 변이가? 우리가 이제 저 단풍나무, 홍단풍 갖다 심었는데 홍단풍 온데간데 없고 주황색 비슷하게 이제 단풍 색깔이 변하는 게 그 지역이 바뀌면서 변이가 오는 거예요. 뭐 기후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쟤는 육송이 변한 거예요? 해송이 변한 거예요? 해송이 변한 거지. 해송이 변한 거? 음. 아, 근데 해송도 바닷가 쪽에 설교가 한 번씩 잡히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육송 대비 너무 현저하게 적게 나가지. 네, 수요가 적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어느 낚싯발에 걸릴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해송은 안 갖다 놓지. 근데 해송 중에서도 이제 곰솔, 노송피 찍은 애들, 키 작고 하는 애들은 단가가 나가니까. 근데 곰솔은 진짜 와, 시꺼먼 애들이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수피가. 그런 애들도 진짜로 키 작고 수피가 이쁘고 뭔가 곡 들고 하면 거의 뭐 노송만과 비슷하게 나가. 근데 이제 단지 그렇게 찾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만약에 육송과 해송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육송이 낫다. 만약 이놈 해송이 지금 육송이 있으면 A급 아니에요. 쩐수 좋지, 사방가지 있지, 판트가지. 아, 이게 근데 진짜 카메라로 잘 안 담겨서. 여기서 올려봐봐. 저 가지배를 보이잖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응. 해송? 위에 사방가지가 쫙 있잖아. 아, 그러니까 가지배열은 좋은데 해송이라 아쉽다. 얘가 만약에 육송이었으면 얘도 바로 작업해서 내리지. 바로 테이프 묶어 놓는 거네요. 저런 건 어때요, 대표님? 뭐. 이렇게 이 앞에 얘처럼 밑에까지는 일자인데 위에서 살짝 소용돌이 치듯이 간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쪽 상수는 촛대로 해갖고 가부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가부리가 이쪽 꺾이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수세가 형성이 돼야 나무가 이쁜 나무인데 네. 이 나무가 지금 사금 들어버렸잖아. 꺾인 그쪽에서. 그럼, 꺾인 방향의 가지들이 지금 사금을 준 거예요?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저거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계속 옮기는 나무가 아니고 여기서 비어서 땔감으로 아니면 목재서로 갈 나무지. 아이고, 그러니까 가지 관리가 조금만 됐으면 조경수로도 매력이 있는 나무였는데. 근데 이게 한 4, 5년 전만 간벌 작업하고 그랬으면 자기 자산이 짱짱한 거지. 여기가 만평인데. 사실 산을 가지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은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그게 진짜로 내가 4개 안 팔더라도 내 후손한테 줘도 후손한테 어느 정도 경제력을 물려주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나중에 후손이 돈 되기는 커녕 관리비만 더 들어가면 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 구독자님도 그니까요, 한 5년 10년 전에 한 번 더 속가 줄걸. 그때만 했으면 지금 컨설팅 할 때 저희 눈이 휘둥그레질 텐데. 지금이라 안 늦었습니다, 구독자님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좋은 나무 출발이죠. 이 나무도 이제 그런 대로 50점 담아에다가 키도 12m 선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방가지는 좀 있으니까. 이 친구 말하는 거죠? 가지 사방까지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조경수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황금성이 좋은 게 소나무 대목이잖아요. 뭐 가로수도 있지만 가로수보다 소나무 대목은 아파트 공사하면 무조건 나가니까. 단지 첫 초기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가로수 재테크보단 이런 대목 재테크가 더 안전한 거 같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우리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좋아. 왜냐면 여기 임야 밑에 전이 한 1000평이 있어. 거기다 허가내서 내렸다가 못지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또 내리고 하면 뭐 계속 순환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가식할 수 있는 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작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운반비, 식재비가 안 들어가니까 벌써 운반비만 해도 나무 한 주당 거리에 따라서 기본 뭐 60, 70만 원 들어갈 판인데 그거만 아껴도 어디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나무를 팔아도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내가 나무 팔 때 마진을 좀만 줄이고 왜? 그만큼 투자가 적게 들어갔은 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렇지. 좀 싸게 팔아도 얼마든지 마진 남고 팔 수 있고. 그런 부분. 또 이게 대목에서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맥락 중 하나가
이런 나무들은 키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이제 그냥 가식장에 옮겨서 세근을 받아서 하자율을 낮춘 다음에 위에 가지들도 뭐 키운다기보단 2, 3년 정도 밥을 이파리의 양을 조금 더 늘린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사실 좀 조금 들고. 보는 팁을 좀 주세요, 대표님. 아, 이거 볼 때 나는 일단 먼저 쩐수를 40점대 이상인지 보고 눈을 위로 올려서 사방가지 있는지 보고 그 다음 키를 보고 뭐 이러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일단 기본 점수잖아요. 얘는 50점이 넘어 한 55점목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키는 지금 보면 한 12m 선. 네. 거기다가 여기서 쫙 보면 사방간지가 다 있지. 아, 근데 얘는 나무 좋네요, 진짜. 이런 애들은 A급이란 말이야. 얘는 안까지까지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와. 이런 나무들이 많을수록 내 임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경수로 판매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산 해봤자 펄프, 뭐 상판 하시는 분들이 뭐 헥타르당 많이 줘봐야 300만 원씩밖에 안 주시잖아요. 250. 250? 300까지는 거의 드물어. 아, 그래요? 그럼 거의 한 200 준다 하고. 사실 3,000평에 있는 나무 다 팔아도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만약에 3,000평에 이런 나무들이 50주만 들어있어도 뭐하지? 업자한테 2, 3천에 팔 수 있잖아요. 거의 10배인데. 아, 그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만약에 지금 벌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벌목 업자한테 문의하시기 전에 컨설팅비가 좀 들더라도 좀 오늘 구독자님처럼 조경적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능선 쪽 나무들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토심이 얕아. 밑에 이 산이다 보니까 네. 한 1m만 파도 밑에 안반이 있을 수 있고 쇠석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본능적으로 위로 크는 게 아니고 도복에 바람에 버티려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 우죽도 옆으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들이 이미 이제 산 능선으로 봤을 때 한 8부, 9부 능선에 찌들이들이 많고 짜글짜글하게 좋은 것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예요. 오히려 생육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좌쪽 아래쪽은 막 다 20m 선이잖아. 같은 산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뭐 몇 미터 차이야, 뭐 한 수십 미터 안에 있는 나무들인데 키가 이 나무는 지금 와, 이 나무 좋다. 이 나무도 좋잖아. 이 나무도 좋고 여기 애들 다 전수도 다 지금 50점대가 넘잖아요. 나무 좋잖아. 나무 좋다. 대표님 저 옆에 한번 서주시면 안 돼요? 스케일이 나무가 얼마나인지 한번. 이 나무 진짜 좋네요. 이런 애들은 위에 가지도 잘 잡히고. 이야, 구독자님들 산 중에 이런 소나무가 있다면 상판업자 부르기 전에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가치를 한번 평가받길 바랍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좋은 나무들. 그래도 우리 산에 있는 나무, 좋은 나무를 그냥 무조건 잘라가지고 펠릿이나 펄프로 막 팔기보다는 그래도 대우받는 그런 아파트 공간이나 조경 공간 가서 멋진 나무로 쓰임도 받고 돈도 더 많이 받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피해목이라는 그 항목이 원래는 없었어. 네. 다 벌목이고 뭐 전체 미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비에서 땔감으로 쓰는 것보단 나무를 캐서 옮기면 녹지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제 피해목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가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피해목이라는 항목을 만들었거든. 피해목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목 허가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전인데 형질이 전인데 거기에 나무는 바로 신청하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임야인데 옆에 이제 전이 있어. 그러면 전쪽으로 바람이 불면 태풍에 나무가 도복으로 넘어지잖아. 네. 그러면 그 안쪽 넘어졌을 때 농사에 피해가 줄 수 있는 10m까지는 피해목 그 항목이 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 행위에 방해가 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는 굴치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겨울에 그거 빙판 계속 안전사고 나니까 길 옆에 이제 그늘이 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목 신청을 하면 해주지. 현장 답사하고. 보물 창고죠, 사실. 산은 진짜 조경을 아는 사람이 오면 산은 그렇게 아는 재밌어. 사람한테는 아는 사람한테는 산에 오면 진짜 힐링되면서 아 이거 돈인데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 그냥 나무인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각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니까.
이제 여기 애들은 사이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인 거고. 얘네도 이제 벌안 주변이긴 한데 얘네는 센터목이 아니라 사이드목인 이유는 저 왼쪽에 나무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왼쪽에 나무들이 밀도가 있어버리니까 왼쪽으로 가지가 발달을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된 거죠. 햇빛 보이는 쪽만. 근데 이런 나무도 그럼 센터목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사이드목도 조경수로 납품이 가능하다. 좀 단가는 똑같아. 단가 똑같아요? 센터목이나 사이드목이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봐봐, 스카이라인 이렇게 그리잖아. 네. 그러면 가운데 센터목은 사방 가지가 있어. 가운데 딱 있어줘야 돼. 네. 지 자리에. 그러면 나머지 사이드목 뭐야? 이쪽에서 안쪽까지 이쪽까지 없고 이쪽에서 또 단별로 이렇게 딱 이쪽에서 그려지면 이 라인이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 네. 조경 설계를 그렇게 빼거든. 그쵸. 그래서 이제 세 주, 다섯 주, 일곱 주 그렇게 이제 분식을 하는 경우가. 야, 그럴 때 이제 얘들은 사이드목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도 꿀팁인데 음. 센터목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이드목도 사이드목도 있어야지. 농원에 포트폴리오에 섞여 있어야 또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경 납품하고 좀 알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농원에다 심을 때 센터목, 사이드목 같이 심어가지고 그럼 그대로 설계에 넣게 심어. 그러니까 아예 그 응. 거목 온 사람들이 그림이 그려져 버리게 그러지. 머리로.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꿀팁이죠. 식재할 때도 어차피 돈 들여서 심는 거 막 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소비자잖아요. 아파트 조경을 하시는 분들도 소비자인데 그분들이 보기에 이대로 설계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보통 이런 나무들은 대목밭은 아도하니까 전체 밭대기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그러지. 단가를 더 저렴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엑시트하기도 좋고. 물론 한 가지 단점은 이건 이제 원래 저희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태양광 원래는 허가가 잘 안 났잖아요. 소나무 대목이. 원래 뭐 피해목 해봤자 이제 몇 주 안 나니까 뭐 소나무를 벌목 허가야 잘 나지만 불취 허가 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태양광 허가를 정부에서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소나무 허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소나무 대목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소나무는 홀딩이 가능하니까 막 나무가 너무 빨리 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도 이제 대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 하고. 여기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돌 보이지, 돌. 잠시만요. 바닥에 돌 보이잖아. 예. 여기는 이제 표층이 얕다는 거야.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근이 못 뻗고 본능적으로 옆으로 뻗고 이제 나무 수영도 옆으로 간 거지. 근데 이제 위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로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안반만 있을 때는 안 자라다가 안반 위에 낙엽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거름이 됐을 때 갑자기 위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그때 간벌만 한번 해줬어도 이 나무들이 햇빛 보고 말도 안 되는 단가로 대우받으면서 나갔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임야 컨설팅 오면 항상 좀 설레는 기분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좋은 나무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여기가 딱 경계잖아. 공주, 논산. 공주와 논산의 관계. 근데 논산 쪽은 나무가 다 육성이야. 네. 조선소 나무인데 공주 쪽은 다 니기다예요. 이게 또 시사업의 차이였을까요? 4, 50년 전에? 한 45년 됐다고도만 아까 네. 여기 땅 주인 어르신 얘기로는 한 45년 전에 심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45년, 50년 전의 선택이 물론 뭐 너무 오래전이라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 서울 쪽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데는 촬영을 잘 안 오거든요. 너무 멀기도 하고 대표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컨설팅은 가능하니까. 근데 임야 컨설팅은 3시간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촬영 오고 싶더라고요. 재밌어서 이 나무 보는 것도 재밌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 컨텐츠가 나가고 만약에 여기 구독자님이 이제 소나무 대목을 또 투자해서 밑에 밭에 옮겨서 나중에 판매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지? 목재로 팔릴 나무를 우리가 조경적 가치를 발굴해서 그 나무가 제값받고 팔려서 좋은 공간에 오일이 막 20m 넘는 애들이 사방가지가 있고 그러면 문주로 아니면 이제 요새 이제 아파트들은 워낙 고층화가 되니까
지금도 잘 나가거든. 그래서 강원도 소나무들이 잘 나가는 거야. 고층화가 될수록 키 큰 소나무들을 선호하니까 강원도 소나무들이 잘 나가는 거죠. 야, 옛날에는 뭐 강원도 쪽에 나무 나가긴 했거니. 다 전라도에서 나갔지. 아, 요새 나가기 시작한 트렌드요? 한 10년? 그지? 1, 20년 전부터. 계속 아파트가 점점 고층화 되니까. 아, 근데 사이드목인데 나무 좋네요. 운치 있네. 여기 이 나무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 뭐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영상 또 앞에 한 5분만 보시고 역시 사방가지가 있고 센터목만 좋아 이러시는 분은 앞만 보신 분들이고 이제 저희 영상을 항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사이드목도 좋다. 항상 저희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썸네일과 제목에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항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 끝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은 어느 정도 봤잖아요. 몇 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A급 A급 여기는 봐도 뭐 최하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나올 수 있어. 50개에서 100개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래도 펄프로 팔았으면 3정 해가지고 뭐 한 600? 정도밖에 못 받을 산을 지금 여기에서 주경수로만 아락기로만 업자한테 넘겨도 몇 천에다가 1, 2천에다가 하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 밑에 바로 내려서 심을 그 밭인 거죠? 여기가 지금 천평이 여기 지금 농사 안 짓고 명지로 있잖아. 네. 여기를 이제 인사 많은 사람들한테 임대로 둘라다가 여기 지금 임야를 재활용할 수 있는 쪽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컨설팅까지 받은 거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조건이 너무 좋다. 소나무 투자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 남의 땅이었어도 무조건 렌탈해서 그렇게 시도하셔라 그지?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심지어 그렇지. 산주랑 밭주랑 같아서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남한테 아슴 소리 안 하고 네.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내 임야에 있는 나무 내 땅에다 옮겨서 3, 4년 있어서 몇 배 뛰기 해갖고 같이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네. 사실 이번 컨설팅이 더 재밌었던 것도 이런 조건이 좋으니까 저희가 좀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확실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을 봤잖아요. 일단 산에 있는 나무는 좋았어. 여기 앞에 옮길 땅도 있어. 너무 좋은 조건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려줘도 뭔가 많이 알려준 거지만 사실은 진짜 나중에 판매까지 생각했을 때 소나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거